자,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동성제약이 되겠고요. 코드 번호는 00221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1월 28일 목요일 12시 11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고, 현재 동성제약은 약 한 3% 정도의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채널에서 동성제약에 대한 리뷰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이 종목이 뭘 하는 회사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그리고 오늘과 상승과 또는 하락에 대한 이유들, 동시에 이제 기술적 흐름, 만들어가고 있는 기술적인 흐름에 대한 리뷰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 놓으시면 종목에 대한 리뷰 영상 받아보실 수 있으시고요. 항상 좀 참고 영상으로만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동성제약은 이제 의약품 또는 이제 화장품 생산 판매 산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주요 제품으로는 이제 정로환이 있겠고, 그다음에 화장품 쪽에서는 에이시케어, 아토24 등의 제품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이제 그 정로환이 이슈가 돼서 올라가고 또는 화장품 부분이 이슈가 돼서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 종목이 이제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또 추진하고 있는 바로 이 부분들, 이제 광역학 치료에 대한 이슈가 좀 부각될 때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좀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기본적으로 실적으로 가는 종목은 아니고요. 실적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결국에 기대감, 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 요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종목이 지난 2017년도 한국전기연구원으로부터 기술 이전 받은 PDD-N PDT 복강경 복합 광원 장치 기술을 이용해서 현재 췌장암 또는 유방암을 대상으로 한 이런 이제 그 임상 시험이 진행 중인데요. 보시면은 지난 이제 2020년 3월에 연세의료원과 세브란스 병원과 계약을 체결했죠. 요번 다음 달 27일까지 계약을 좀 체결을 했는데, 췌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 복강경 광역각 치료를 통해서 안전성과 유효성, 그러니까 암을 사멸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이걸 했을 때 사람한테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 이 부분들에 대한 임상시험이 현재 진행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쪽에서 좋은 이야기가 나왔을 때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또 반응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또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이 또 증폭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동성제약의 이제 기술적인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사실 시장하고 상당히 좀 무관한 주가의 흐름입니다. 무관하다. 시장은 엄청 좋았고 그런 좋은 흐름 속에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신고가를 그리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 동성제약만큼은 좀 예외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시장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역배열 하락 추세 속에서 계속해서 좀 흘러내리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좀 나타냈던 상황이 되겠고, 다만 이제 올해 들어서는 조금 다른 모습들, 올 상반기 올 1월달 시작하고 나서는 이제 대량의 거래량을 동반한 상한가 진입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그때 이제 상한가에 들어간 이유는 국립암센터 있죠. 국립암센터하고 조기 유방암 그 치료를 광역각 치료를 위한 임상 계약 체결을 했다. 이 부분들이 주가를 또 상승으로 이끌어가는 하나의 요인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올해 1월달에 1월달에 이제 크게 상한가에 좀 진입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이 종목의 이제 발행 주식 수가 총 2,600만 주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최대 주주 물량 제외한 1,800만 주 정도가 유동 주식 수인데, 이 구간에서 한 2천만 주 넘게 터졌다는 점에서 이제 이 동성제약이 그동안에 이어왔었던 이 하락 추세의 종지부를 찍었구나.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드디어 끝모르게 떨어졌던 이 하락의 종지부가 찍혔구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결국에 이제 거래량이라고 하는 게 누군가는 샀다는 거고 누군가는 팔았다는 건데, 주가가 상한가를 갔다는 거는 누군가는 산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산 사람이 많으니까 상한가를 가고 올라갈 수 있었던 거고, 반대로 이제 주가는 떨어졌는데 여기 들어갔던 물량 대비해서 보면 거래량이 전혀 나오지 않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뭔가 이제 주가는 올라가면서 거래량을 터뜨렸고, 다시 주가는 떨어졌지만 거래량은 나오지 않는 이런 이제 모습 속에서 잡아 들어간 놈은 보이는데
팔고 나가는 흔적은 보이지 않는 이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이제 바닥은 좀 찍은 게 아닌가. 더 이상 이전처럼 밀려 내려가고 이런 상황들은 없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게 만드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역배열에 있던 주가의 흐름들이 이번에 상승으로 인해서 정배열로 돌려놨다는 점 또한 그 부분에 대한 신뢰성을 좀 높게 만드는 요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동성제약이 그동안에 이렇게 저점을 꾸준히 높여가면서 올려왔습니다. 네, 이렇게 올려왔었는데 사실 만약에 여기서 좀 지지를 받았다면 아마 동성제약이 이런 형태 상승 추세의 흐름들을 계속 이어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가격을 깨지면서 이 상승 추세선을 깨버리게 되면서 동성제약이 이런 상승세를 타고 가는 게 아니라 박스권으로 가겠구나 라는 생각을 들게 만드는 부분이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이 종목의 시총이 3,650억 정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종목을 들어오는 이제 수급의 주체가 딱히 외국인도 아니고 기관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이 종목의 주가를 상승 또는 움직이는 역할은 개인 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력들의 이런 이제 움직임에서 만들어진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개인과 세력들의 움직임. 사실 외국인들이 요거 사가지고 요거 올라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올라가기는 어렵고 투신도 이틀 들어왔다가 하루 나가고 하루 들어왔다 하루 나가는 이런 단타이기 때문에 사실상 투신의 영향력과 연기금의 영향력 그다음에 외국인의 영향력이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큰 구간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주가가 상한가를 가고 파동이 나온다는 거는 사실상 이 종목을 움직여주는 그런 이제 주체는 외인들 기관들 이런 쪽보다는 세력들이나 개인들의 영역에서 이렇게 좀 움직임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고 이 종목이 이제 매출이 얼마 안 나오기 때문에요. 외인들 기관들이 잡아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한번 보시면 동성제약이 이제 매출인데 전체 매출이 한 700억에서 800억, 1000억이 채 안 되죠. 그리고 영업이익, 순이익도 꾸준히 나오는 것도 아니고 부채 비율도 다소 높고 이런 재무 구조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외인들 기관들이 좀 잡아가는 그런 이제 수급이 들어오기는 좀 어려운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실적보다는 뭔가 이제 이슈들 그런 부분에 맞춰서 움직이는 종목이다라는 거 꼭 기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기술적인 흐름에 의미를 좀 많이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승 추세는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종목이 이제 좀 박스권으로 가나 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랬을 때 지금 동성제약이 이 거래 터진 자리를 앞으로 잘 지키는지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이 가격이 13,000원대에서 12,800원대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13,000원대에서 12,800원대 정도가 거래량이 들어왔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때 들어온 거래량이 좋은 거래량이면 제 생각에는 이 가격을 안 깨지고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반대로 이걸 깨고 사실 이렇게 됐다가 만약에 떨어져서 깨고 내려갔으면 이때 거래량이 안 좋은 거래량인데 지금 한 달째 이 가격을 좀 지켜주고 있다는 점에서 요때 들어온 거래량이 좀 긍정적이 좋은 거래량이다라고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지수가 좀 좋지 않은 가운데 주가가 밀렸지만 한 13,000원대 근처에 와서는 강한 반등을 만들어냈다는 거. 그럼 오늘 왜 상승했느냐? 이유가 없어요. 딱히 올라온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 조정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13,000원대에서 일어난 게 아닌가라고 그냥 볼 수 있는 것 같고 하락에 대한 저가 매수세가 13,000원대에서 들어왔다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상승을 이끌었던 주체가 이 가격은 좀 지켜주려고 하는구나. 이런 이제 오늘 테스트 과정이 아니었나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올라는 같지만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는 상승이기 때문에 상승을 해도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일단 13,000원과 12,800원 정도에서 이 정도는 좀 지켜주려고 하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정도 그 부분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좀 의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올라가게 된다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15,500원과 16,500원에 1, 2차 좀 저항대가 형성되어 있다라는 건데요. 현재로서는 이제 한 13,000원대, 12,800원대가 지지라인 역할로서 반등을 들어주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올라가게 된다면 최대 15,500원, 그 다음에 16,500원 정도의 단계적인 저항대가 좀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동성제약의 움직임이 이런 상승 추세가 아닌 좀 박스권 흐름 속에서 제한적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랬을 때 기본적인 매매 전략은 박스권 하단은 매수 또는 비중 확대 이런 전략이 가능한 자리고 반대로 올라갔을 때 박스권 상단은 매도, 현금 확보
비중 조절 이런 관점에서 좀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매매 전략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앞으로도 뭐 동성제약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요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39분에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마감됐었던 미 증시의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이유를 댓글로서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국내외 시황에 대한 브리핑도 받아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 매수가, 그 다음에 1차 목표가, 그 다음에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보통 2종목에서 3종목씩 매일매일 추천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도 댓글로서 리딩을 이렇게 해드리고 있고요. 반대로 또 하락하게 된다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또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